한때 임산부의 타이레놀 복용이 자폐증의 원인일 수 있다라고 트럼프가 발언한 적이 있습니다. 트럼프가 언급한 내용의 논문을 보면 임산부를 대상으로 약물 실험을 하기에는 윤리적인 제약이 존재하기 때문에 코호트 연구로 진행한 연구입니다. 아파서 타이레놀을 복용한 엄마들 그룹과 건강해서 약을 먹지 않은 엄마들로 분류하여 5년 10년 뒤에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는지를 비교했습니다. 데이터를 보면 아세트아미노펜의 농도별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시간이 없으니 가장 높은 농도의 아세트아미노펜을 복용한 그룹만 봐보면 타이레놀을 먹은 그룹에서 ADHD 진단 확률이 2.86배 그리고 자폐 스펙트럼 진단 확률이 3.62배 높게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점은 타이레놀을 먹은 그룹에서는 왜 먹었는지에 대한 부분이 없습니다. 약을 먹은 이유가 고열이 있다거나 아니면 심한 통증이 있다거나 약을 먹을 정도로 아파서에 대한 이유가 있었겠죠. 그러면 ADHD나 자폐 스펙트럼으로 진행되는 아이에게 생긴 문제가 이 고열 때문인 건지 아니면 타이레놀 성분 때문인 건지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에 2024년에 의학계 최고 권위를 가진 학술지인 자마에 실린 논문을 보면 이 모델 1에서 자폐증과 ADHD 위험도가 각각 1.87배, 1.97배 높게 나왔습니다. 자, 이 데이터만 보게 되면 타이레놀을 많이 먹으면 ADHD와 자폐증 위험이 2배 가까이 된다라고 언급할 만합니다. 하지만 모델 1에서 3로 갈수록 이 붙는 조건들을 보면 산모가 약을 복용하게 되는 원인, 그리고 산모의 기저질환, 흡연, BMI, 부모의 정신과 병력 등 환경적이고 유전적인 요인들을 모두 통치하게 됩니다. 그 결과 하자드 레이시오가 1에 가까워짐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외부 요인을 걷어내고 나니까 타이레놀을 먹은 것과 안 먹은 그룹에서 나타나는 확률이 통계적으로 거의 비슷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가장 정확한 자료는 형제 자매를 분석한 연구입니다. 이게 뭐냐면 첫째를 임신했을 때는 타이레놀을 복용하고 둘째를 임신했을 때는 타이레놀을 복용하지 않은 것처럼 같은 엄마에서 아이를 출산했을 때 자폐 스펙트럼과 ADHD가 얼만큼 발생할 수 있는지를 보는 분석입니다. 같은 엄마에서 타이레놀 복용 여부만 다르기 때문에 유전적 요인, 환경적 요인들이 가장 완벽하게 통제된 설계입니다. 결과를 보면 하자드 레이시오가 0.85, 0.96, 0.88로 1보다 낮고 거의 비슷합니다. 또한 p-밸류 값을 보면 0.05 값을 넘습니다. 즉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없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통계에서 유의성이란 서로 다름을 증명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하는 건데 P값이 0.05보다 낮다라고 하면은 유의성이 있는 것이고 둘의 차이를 증명할 수 있다입니다. 근데 여기서 값이 0.05보다 크니까 둘의 차이를 증명할 수 없다. 즉 임신 중에 타이레놀을 복용한 것과 복용하지 않은 것에서 자폐 스펙트럼과 ADHD가 발생하는 확률의 차이가 없다라는 결론이 나온 것입니다. 이에 따라 2025년에 산부인과 분야의 저명한 학술지에 실린 논문을 보면 아세트아미노펜 사용과 자폐 스펙트럼 위험, 인과관계를 지지하는 증거는 없다라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38.5도 이상의 고열이 있다거나 심한 통증이 있는 경우 뭘 참는 것으로 인해 ADHD나 자폐 스펙트럼의 잠재적 위험이 더 커질 수 있으니 필요한 순간에는 단기적으로 저용량의 아세트아미노펜을 고려하는 것이 맞는 선택입니다.